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수린입니다. 지난해 지방 등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이 겹치면서 매수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식지 않는 똘똘한 한 채 열풍, 그 속에서 실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역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월요일 저희의 부동산 투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죠. 한국에셋연구원의 최계훈 전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깊고 깊은 또 넓고 넓은 부동산 관련 모든 이제 고민들을 함께 시원하게 풀어드릴 최계훈 전무 인사드립니다. 네, 전무님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너무나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시원하게 또 머리를 정리하고 오셨는데 표정이 좀 어두우세요. 표정 밝게 해주실 거죠? 네. 밝은 표정으로 저희 세미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세미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부자들이 탐내는 부동산 공개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 세미나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자들의 수요, 또 돈 있는 자들의 이제 수요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의 어떤 방향을 견인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 세미나를 준비해 보았고요. 또 무료 상담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의 어떤 가치라든지 또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요거를 또 옮겨 타려면 또 어떤 자산으로 또 옮겨 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는 자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다들 이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무님이 카메라 앞에서 좀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부끄러워 보이시지만 실제로 성격은 굉장히 또 꼼꼼하시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참석하셔서 한번 다양한 의견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부동산 인기 급상승 뉴스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종류별로 투자 접근법에 대한 노하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전무님, 바로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투자 부동산 종류별 접근법이라는 이런 그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어떤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대상의 그 특성을 확실하게 좀 살펴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그런 고객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원룸형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셨는데 투자하신 게 이제 그 전세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비용만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하셨는데 심지어 이 오피스텔의 그 거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투자에 좀 실패를 한 손실을 본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는 어떤 그 대상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잘못 파악하고 이제 투자에 들어가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부동산 이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장점, 단점 그리고 고려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제 좀 그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아파트를 먼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그 투자 대상으로서의 장점을 보자면 가장 이제 좀 높은 황금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입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가 별로 안 좋고 또 그 이제 나홀로 아파트다 뭐 이런 경우에는 황금성이 좀 높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물건 대상별로 해서 이렇게 그 좀 면밀히 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괜찮은 입지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매수자를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황금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높다 보니까 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이제 그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 아파트라는 것도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등락이 있는 와중에도 길게 이제 그래프를 이제 과거로부터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가치 상승을 이제 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또한 단점이 있어요. 초기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또 이제 큰 오름세가 또 있었던 만큼 그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좀 자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 되겠고, 그 유지 보수하는데 항상 좀 관리를 하는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장 변동성을 또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가치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이 있는 와중에 나는 좀 높은 가격에 샀을 때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폭에서 이렇게 그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또한 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가 좀 대단지인가, 실수요자들에게도 또한 이제 편의시설이나 또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 대단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대단지 아파트들은 시세가 주변에 대해서 비해서 한 10% 20% 정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학군 좋은 거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초품화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고요. 또 로얄동, 로얄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수요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면적으로 보자면은 국평이라고 하죠. 84제곱미터 국평이라고 하는데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분양받을 때도 내가 국평을 받을까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작은 좀 평수로 하면서 좀 분담금을 아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국평을 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그 처음에 그 분양가에서 좀 차이 나는 것보다도 차후에 이제 시세 부분에서 그 차액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국평에 이제 그 좀 투자를 하시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 또 수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접근성 부분을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반 시설들 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의료기관과 좀 가까이 있는지,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쇼핑 시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교통 호재가 있는지 그런 호재들을 살펴봐야 되고, 개발 계획에 의해서 어떤 그 인구 증가가 있다면 또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 가격과 그 시기를 자세히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급매물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매물을 잘 찾는 것들, 이 급매물 찾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친한 부동산을 하나 만들어 두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부동산마다 급하게 다 일일이 다 다니면서 급매물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 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전화를 주지를 않아요. 잘. 아무래도 나와 이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중개사들도 먼저 이렇게 좀 급매물을 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좀 막 사용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곰팡이가 좀 뭐랄까 그 지울 수 없이 이렇게 심하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벽을 뜯어내는 공사까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잘 이렇게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는 게 이제 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의 인지도에 따라서도 또 어떤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좀 선정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빌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비해서는 물론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저렴한 이제 대상으로 이제 그 파악이 되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들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별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고급 주택,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원이 있다든지 복층이라든지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특별한 수요층을 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또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하고 그 이제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을 꼽자면은 특히나 요즘에 더 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한 부분인데 그 황금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거래량이 좀 적고 그 수요가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 매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세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랑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가격 변동 면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세의 변동이 이제 훨씬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확한 시세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팔리기도 하고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고려 사항을 그래서 이제 좀 보자면은 우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을 할 때 조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높은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그 지난 그런 물건에 대해서 이제 거래 이력들을 확인해 보고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겠다라는 이제 금액이 계산되는 그런 빌라로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황금성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실거주 부분에서 이제 그 주거 환경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신중히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철저한 시세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최소 한 5개 이상의 유사한 조건의 빌라를 이제 비교해 보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인프라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에 붙어 있으면 이점이 있어요. 아파트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 좀 가격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여기 가기에는 좀 내가 돈이 부족한데라는 그런 경우에 이제 빌라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빌라로 이렇게 수요가 옮겨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런 빌라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황금 부분에서 또 그 어떤 수요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빌라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개발 압력이 높은 곳들 같은 경우 이제 사업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사업성이. 그리고 그 빌라는 이 지정이 되고 뭐 그 개발에 대해서 지정이 된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 반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좀 어떤 그 이제 그 개발 압력이 좀 높은 곳이다라는 곳들을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세보다는 또 저렴한 매물을 구하기가 아주 좋아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매라든지 왜냐하면 이 황금성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금매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경매가 나와도 별로 그렇게 그 일반적인 이제 거래가랑 차이가 많이 안 나게 이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경매나 공매 등으로 해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그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이나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투자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은 다음은 이제 오피스텔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오셨던 고객이 그 오피스텔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오게끔이 아니라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이 장점을 보자면 우선적으로 이 오피스텔은 그 월세 수익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서울하고 뭐 지방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지만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이제 그 수익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교적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비교적 적다는 거는 이제 대출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대출이 대략 한 5% 정도가 됩니다. 이자가. 그래서 대출을 많이 끼고 그 투자를 들어가는 거는 또 약간 저는 좀 만류하는 그런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거나 수익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어떤 수익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점에도 써놨지만은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실까지 나면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취득세 혜택이 현재 있습니다. 2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 일정한 그 면적 그리고 일정한 금액대의 이제 그 조건에 맞으면은 취득세 면제 이제 혜택을 지금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보다는 어떤 규제가 적어서 매수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으로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단점을 꼽자면은 주택수의 포함 여부,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주택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아파트랑 똑같이 하나로 취급이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 포함되면서 그런 그 뭐 다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그 세금 문제가 조금 좀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애초에 준주거나 뭐 상업지 이런 데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어지게 되면 차후에 다시 이제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차익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실이 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때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 위치와 수요를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분석해버리면 공실이 나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건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 당연히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음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있는데 소음 같은 것들도 면밀하게 다 체크를 해보고 매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 좋지만은 소음 때문에 이 그 대로변에 있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로변 말고 이제 반대쪽 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수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해서 이제 투자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차 시설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차 한 대씩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오피스텔들은 주차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주차비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받는 이제 곳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관리비에서 이렇게 1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10만 원이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 시설 같은 것들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와 월세에 거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경우에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도 중과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건축 법률에 따라서 또 행정 지침에 따라서 이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 사업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투자를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이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투자 부동산 중에 하나인 상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장점으로는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 임차인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물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간이 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가치 상승에 따라서 또 처분 수익이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것만 보고 투자를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이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 누구 한 명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 상권이 바뀌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유행과 흡사하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권리금으로 또 수익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매입을 해서 내가 직접 장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올린 다음에 이 권리금 장사를 한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억대 수입이 가능해요. 이것만으로도. 네. 보통은 이제 그 들어오는 수입, 그 월 수입으로 이제 얼마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평균이 딱 나오게 되면은 이 권리금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1년 반 정도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수익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요자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이게 아마 한 3, 4년치가 이렇게 붙어 있네 라고 하면은 그건 권리금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1년 반 정도가 이제 그 수익 부분이 이제 그 맞는 좀 어떤 적당한 권리금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단점을 보자면은 이것 또한 이제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사업을 잘 못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공실이 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상권이나 입지 분석이 개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열심히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다고 열심히 보지만 사실 그 어떤 전문가의 그런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차인의 영업 성과에 따라서 이런 가치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1번 이제 공실 위험이랑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임차인이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상가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시세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례에 따라서 이제 그 시세를 판단을 할 텐데 상가 같은 경우에도 뭐 빌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그 매매되는 거래 그 가격대가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가의 투자 고려 사항으로는 이 위치와 접근성 당연히 이제 어떤 활성화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임대 수요와 임대료 그 수준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수익률이 얼만큼 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고 또 건물 상태랑 유지 관리가 그 잘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법적인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가 어떤 업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 상가에서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그 관청에다가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고 투자를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이제 시장의 동향과 경제적인 요인, 특히나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어떤 상가가 공실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위험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또 면밀하게 또 살펴봐야 되고 또 주변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내 상가가 또한 이제 그 개발에 그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그 면밀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이제 그 투자 시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이제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입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땅값이 그렇게 비싼가라고 하지만 매해 이렇게 뭐 이슈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유지나 보수에 있어서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은 뭐 노후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회계에서 감가 자체를 안 해요. 회계에서 감가 자체가 안 들어가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유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입지가 좋은 토지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투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나대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원형지, 뭐 임야나 뭐 농지 이런 것들 뭐 다양한 방향으로 투자를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개발이나 그 수익 창출의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대지 같은 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어떤 그 이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또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그 비교적 낮기 때문에, 특히나 원형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어떤 그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세금을 그 공시지가로 인해서 세금을 좀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상속이나 증여도 토지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단점을 보자면은 처음에 어떤 초기 자본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 요거는 좀 일단의 토지가 이제 클 경우에 그런 부분이고요.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조금 그 거래 활성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개발 계획, 지연이나 취소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떤 그 개발 그 소식들이, 그런 그 계획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지 또 이제 큰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가지고 들어가면은 좀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토지 투자의 이제 고려 사항을 이제 보자면은 당연히 입지입니다. 이제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입지 부분이 가장 먼저 이제 이제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 계획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인구가 얼만큼 유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차익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폭이 커지기 때문에 잘 봐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요. 각종 규제나 또 법적인 제한을 확인해서 내 목적에 맞는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지속적인 이제 시장의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어떤 이제 그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발 맞춰서 이제 그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기간에 따라서 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같은 계획이 있어서 그 같은 계획에 들어가는 토지들을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리스크 분산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투자를 서화성에 하고 또 서평택에 하고 그 다음에 당진에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이 라인이 서해선 라인에 투자를 한 번에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통이 한 번에 딱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산된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맥락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요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좀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유동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조금 빨리 개발이 되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나 했다면, 또 하나는 조금 좀 그 개발 계획이 좀 뒤에 있는 것들을 또 투자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순차적인 그런 그 유동성 확보에 대한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부동산 투자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접근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종류별의 이제 장단점과 또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조금씩 이제
달라서 매수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고려하셨던 부동산의 종류가 있으셨다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뭐 위치나 타이밍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개인이 바로바로 캐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또 전문가와 상의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리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의도에서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문의께서 또 직접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평소 관심 있으셨다면 참여하셔서 부동산 관련해서 또 궁금증과 여러 인사이트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예. 향남 하길리 네, 서복마을 사랑으로 부영 7단지인데요. 네. 거주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 지금 어떤지 향후 전망이랑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지금 거주를 하시면서 동시에 보유까지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향나무에 있는 사랑으로 부영 7단지 지금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지 주변에는 어떤 네.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가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시네요. 네.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그 물건 보니까 향남이네요, 향남. 네, 향남. 네, 향남이고 여기 향남 같은 곳은 특성상 보니까 여기 이제 산단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네네. 산단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가족 중에 뭐 이 산단들 중에 한 군데 이렇게 좀 일을 하시는 분이 거주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아,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실수요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네. 지금 또 향남역이 또 개통을 했어요, 그죠? 네네. 네, 향남역 개통하면서 또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많으실 텐데 또 호가가 또 올라갔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네, 좀. 호가가 좀 네. 올라갔고 여기 또 개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해요. 여기 네네. 방충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네. 요 옆쪽으로 해가지고 그 양옆으로 향남역 양옆으로 해가지고 한 대략적으로 50만 평 정도의 개발 소식이 있는데 사실 네. 아직 확정은 안 났거든요. 네. 네, 확정이 난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멀리 보면 좀 괜찮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적으로는 조금 이게 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수요들이 좀 생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간이요? 예. 혹시 뭐 가족 중에 뭐 이직이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라면 좀 네. 다른 데로 또 옮겨갈 또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일단은 저기 이직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네. 저는 좀 옮겨가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혹시? 매도를 좀 계획을 하신다던가? 예, 그런 계획도 있는데, 네네. 그 전망에 따라서 조금, 네. 조금 마음이 반반 정도. 마음이 반반 정도. 네네네. 아, 반반 정도 있으신 거면 네. 우선적으로 저는 만약에 좀 옮겨가신다라고 한다면 네.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기는 한데 네. 이 위쪽으로 이제 성화성에 송산 그린 시티 네. 있어요. 네? 다시. 송산 그린 시티. 네네네. 예, 이쪽으로 가시면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그 금액을 더 추가해서 여기 현재 네. 동측지구가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네. 송산 그린 시티 동측지구. 송산, 네. 이쪽으로 이제 차후에 국제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또 이제 네. 주거지들이 상당히 이제 크게 또 조성이 될 거예요. 또 네네네. 어떤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곳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서울이랑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네, 좀 상업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면은 네. 좀 남쪽으로 더 내려가고 싶다라고 했을 네. 때는 여기 평택 남쪽. 쪽에 또 크게 또 차익을 주지 않고 그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제 그 금액을 좀 추가해가지고 갈 수 있는 좀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어떤 그 일을 하면서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보유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에 대한 계획이 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은 좀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셔야 될 거고 만약에 매도를 하고 옮겨가신다면은 한 2군데 말씀드린 데를 그렇게 한번 옮겨가는 거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나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2곳 정도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고려해 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 또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는 그 강북 미아동 네. 신고 아파트에 예. 좀 우리 아파트 전망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네네. 계신 거죠? 네네네. 네. 미아동의 그래서, 신구 아파트 향후 전망 봐드리면 세대수가 될까요? 작아가서 네. 좀 거기에 어떻게 갈아타야 되나 음.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곳에 세대수가 좀 적어서 걱정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네네. 하면 이 걱정이 좀 말끔하게 사라질 수 있을지 맞아요, 전문인과 맞아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TV 보고 있는데, 네. 네네. 제가 그 강북구 미아동의 신구 아파트를 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대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걸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에요. 일단은 여기 세대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네네.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그건 맞아요. 네네, 예. 그쪽에, 예, 맞아요. 이쪽으로 이제 올드타운이 많잖아요. 그죠? 네. 예, 오래된 이제 그 주택들이나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그 우이 신설선 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새롭게. 네네. 네네. 네, 새롭다고 하기엔 몇 년 됐지만 그 네네. 새롭게 들어오면서 여기 그 북서울 자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역 사이에 있는 네. 요 지역으로다가 어떤 개발의 압력이 있단 말이죠. 철도 노선이 들어오면서. 예, 그리고 역시 이제 네네. 신구 아파트 있는 네. 지역 그리고 또 옆쪽까지 해가지고 재개발 네네.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 맞아요. 네네. 예, 신통 그 확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네네. 예, 신통 계획 확정이 된 부분이어서 상당히 지금 그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여기. 근데 세대수가 좀 네. 작아서 네네네. 이거를 이제 그게 세대수가 좀 작다고 마음에 걸려요. 하더라도 네네. 재개발로 네. 들어가고 여기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게 지형을 살린 이런 개발을 들어갈 거예요. 지형을 살려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개발이 들어갈 건데 일단은 아직 뭐 그 구역 지정이 그 확정은 아직 안 난 상태예요. 이제 그 뭐냐면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통 같은 경우에는 이 네네. 처리가 이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여서 네네. 보통은 네. 그 구역 지정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걸리면은. 근데 그런 네네네. 것들을 간소화해 가지고 한 2년 정도만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막 이게 그 어떤 그 연합이 잘 안 되면서 이 네. 그 동의율이 많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국가에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할 테니까 그런 네네. 좀 그 이제 진행이 앞으로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네. 가져가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가져가면은 그래도 앞으로 이 분담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그쵸. 현재 이게 그 시세 그 호가가 한 6억 정도 할 건데 그 차후에 이 주변으로 이제 분양가들을 보면 대략 한 그 8억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가 이제 호가가 이제 신축들이 한 8억에서 한 10억 뭐 이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담금이 당연히 이제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쵸, 좀 차이가 분담금. 나겠지만은 그 네네. 정도까지 이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쪽 이제 또 그 환경이 좋아지는 것들은 요 아래쪽까지 지금 어떤 그 신통 그거에 대한 네네. 그 이제 네. 이 신통 기획에 대한 그 이제 선정이 이제 들어갔고 또 건너편으로 해서도 또 어떤 그 개발에 대한 계속 이제 움직임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네네. 또 이 위쪽으로 해서도 이제 모아타운 그 1호 아파트가 이 위쪽으로 들어가요. 예, 번동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쪽 일대가 많이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좀 나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얼마 정도 나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기다리는 거는요. 네. 우선은 근데 이제 그 차후에 이게 그 착공 들어가고 완공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네. 시간이 상당히 몇 년 걸려요. 한 7년 이상은 이제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7년 정도 네. 이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예. 준공이 날 때까지로 본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네. 처분을 지금 이제 호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네네.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네네. 이슈가 있을 때 이제 그 정리를 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데를 좀 그 대출 같은 걸 받아서 가는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좀 여유 있게 예.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네. 생각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 고민이 그래서 좀 많이 되는 네네. 상황. 네네네. 네네네. 근데 아. 일단은 사업 초기 부분이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더 이제 그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면밀하게 또 따로 한번 네. 상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이제 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이 좀 있다고 합니다. 개발 압박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긍정적인 시그널 같으니까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고 좋은 판단 내려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요.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2099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경기도 파주시 봉암리의 토지를 10년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까 생각 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꽤 그래도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하셨는데 파주에 개발이 좀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문자상이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역시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조금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거시적으로 좀 보면은 파주하면은 가장 이제 그 주목받는 게 이 파주 LCD 단지. 예, 요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주변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2002년도에서 한 2006년도 이때까지 이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그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래서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접근성도 그렇고 입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오름세가 좀 있을 만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센트럴밸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준공이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걸로 인해서 이 산업단지인데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조금은 어떤 좀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확한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매도가 된 어떤 그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또 이제 앞으로도 좀 좋은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미군 부지 이제 공여된 이런 부지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그 캠프 에드워즈 그 일반 산업단지 이제 개발 사업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새롭게 이제 신설역도 이제 들어서고요. 또 여기 그 캠프 스탠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일반 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존에 이제 LCD 산단이 있고 뭐 그 선유 산단이라든지 원롱 산단이라든지 이런 산단이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다른 산단들도 지금 개발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가 그 예정은 내년 말로 해가지고 이제 개통이 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일어날 때 그때쯤 좀 매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 지나고 나서 좀 그 매도를 고려하시는 거 어떨까? 아니면은 매도 그 이제 좀 그 개통되기 조금 전이라던가요.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제2외곽순환 개통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가 좋다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신 다음에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만나볼게요. 882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김포 한강 신원 아침도시 고다니 마을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것 같죠? 전무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요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이름 읽다가 이제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이름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양촌리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그 전원일기 아니에요? 전원일기. 이 전원일기로 유명했던 이 양촌리가 이렇게 한강 도시 이제 그 개발되면서 그 한강 김포 한강 도시 이렇게 그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이제 양촌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요거 그 여기 김포 골든 라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은 옛날에 어떤 그 김포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거기 이제 구례역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개발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바로 옆쪽에 이제 김포 한강 2공공주택지구가 이제 그 개발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2030년도쯤에 이제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 간선도로가 나오면서 교통은 더 좋아진 상태고요. 또 앞으로 여기 일자리가 또 크게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이 위쪽에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랑 또 그 DMC 상암의 DMC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상 산업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어떤 일자리 수요까지 상당히 이제 생기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수요들이 생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 장기역으로 5호선이 또 뚫리기로 이제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이 여기 장기역까지 뚫리면서 차후에는 그 5호선이 이 김포 한강 2 공공주택지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 이제 이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 옆쪽으로 걸포 4지구까지 또 개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대국 2구역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다만 이 아파트의 지가 상승하는 데까지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 어떤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유를 하실 거면은 좀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나의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내 걸로까지 이제 수요가 미쳐지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 있게 그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는 어떤 그 수요가 급하게 변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 그 파주로부터 해서 연결되는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이렇게 호재가 있으니까 그런 그 개통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확실히 어떤 수요를 이끌 만한 요소들은 좀 갖춰진다. 하지만 좀 시간들은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례역 인근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개발 소식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또 상담 못 나누셔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죠.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 세미나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 도움 원하신다면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